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램데시비르에 대한 재료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미셀이 이제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파미셀을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주 한번 또 드리고 같이 또 추천드렸던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파미셀입니다. 오늘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요, 꾸준하게 저점은 들어 올려주고 있지만 어떤 이슈 대비해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사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자, 램데시비르 관련주 파미셀 등 투자자 반응 미미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에볼라 치료제인 램데시비르가 치료 기간을 30% 이상 줄였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전날에 이어 26일 관심주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근데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치고는 지금 굉장히 힘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렘데시비르는 이제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그렇죠?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온 항바이러스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진도가 빠른 게 렘데시비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이 한 4일 정도의 어떤 그 회복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 일단은 파미셀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았던 것은 이제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뉴클레오시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파미셀이 굉장히 여태까지 수혜를 받으면서 강한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볼 줄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갭 자리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파미셀이 재료로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큰 종목이니까 투자에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좀 자주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국내 환자에 대한 투입 시간도 더 걸릴 전망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상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거는 렘데시비르가 치료 기간 30% 이상 줄였다. 이거는 기존에 렘데시비르 발표가 나왔을 때 이미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존에 그걸로 인해서 반응을 했던 건데 똑같은 재료로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큰 시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의 사용은 중증 환자에게만 한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해외에서는 중증 환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과연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모든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는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그렇죠? 모든 환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할 거라는 의미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라는 이 멘트 자체가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상 제가 그냥 기사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기사를 분석했을 때는. 그렇죠? 이미 뭐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더 큰 거는 안 되는데 그냥 이 정도만 돼라는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의 반응은 미미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보시고 여기 보시면 똑같이 그죠? 25일날 나왔던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15일에서 11일로 31% 단축, 4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일 단축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이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후배 이상 10개 의료기관, 하지만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목표 환자 수의 절반 정도인 237명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그쵸? 모더나의 백신에서도 45명밖에 처음에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이 좀 많았죠. 45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 물론 확률상 45명에서 45명이 전부 다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확률은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그 반응률은 100%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긴 해도 지금 사실상 이번에 이제 그 모더나의 영향을 또 받기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환자 수가 좀 적다는 거는 그만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좀 적다라는 것 때문에 좀 우려감을 또 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뭐 다시 차트로 좀 돌아오면요, 사실상 이제는 기술적 분석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좀 눈에 띄는 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를 이어가면서 기존의 이런 저항 라인대를 같은 저항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런 기존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줄지, 혹은
저항을 점점 좁히는데 지지가 올라온다라는 건 이제 수렴이잖아요. 수렴을 했을 때는 또다시 또 하방으로 빠질 확률도 굉장히 큰데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단은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으면 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좀 상방으로 돌파를 할지 하방으로 돌파를 할지는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도 뭐 전거래일에 8%까지는 올라줬으나 지금 상대적으로 좀 못 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뭐 사실상 분석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재료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딱 봐도 그냥 지금 정배열만 그냥 유지를 약하게 하고 있고, 어떤 위든 아래든 어떤 이슈가 좀 터져줘야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존의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이 종목 자체를 그냥 지금에서부터 투자를 좀 해야지 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오늘 파미셀은 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잘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진도는 가장 빠른 램데 11의이지만 역시나 똑같습니다. 모든 전 세계 제약사들이 그런 임상 시험에 대한 문턱은 넘기 힘들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 어린이 개질 의심 건수가 2건이 접수가 되면서 고려제약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명문제약도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잠깐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이 오늘 일단은 제일 강하기는 했는데,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캔들이 형성이 되기 전에, 자, 요 자리에서, 이 자리죠. 딱 이 자리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 회원님들께도 좀 추천을 좀 드렸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 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장 전에 종목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당일 단타 추천 종목에서 고려제약, 로보로보, DB하이텍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위 순서부터 움직임이 빠른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고려제약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고려제약이 가장 그래도 먼저 좀 큰 시세를 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제약이 이렇게 좀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매수를 해서 일부 수익을 보고 내일로 잔량을 넘겼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가지고 넘겼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음 날로 넘겼습니다. 자, 시가 밑에서 매수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종가 라인 있죠. 이 종가 라인,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내준 이 종가 라인, 거래가 이렇게 강하게 터져준 이 종가 라인만 다음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주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도 마감을 잘 했고요. 미 선물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해서 이 종목은 다음 날로 넘겼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개만 좀 인증을 해보자면 DB하이텍 오늘 일부 수익을 냈고요. 로보로보도 뭐 이렇게 짧게 수익을 냈고, 고려제약 짧게 내신 분, 로보로보 금액, 뭐 고려제약, 로보로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봤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상한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안 팔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한번 넘겨보는 전략도 괜찮다. 그래서 어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악재가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뒤흔들 만큼일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저희가 다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5월 14일 정도에 제가 한번 추천을 했던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5월 14일 날, 그쵸? 요 라인 위로만 10,000원짜리만 지켜주면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갈 수도 있는 녀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시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시즌 영상에서도 이거 간다, 단기 바닥 나왔다, 좋다는 자리는 진짜 가요. 가는 자리는 가는 겁니다. 제가 좋은 거는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즌 이때 딱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던데, 뭐 지나가는 차트 가지고 바닥 찍으면 누가 못 찍냐, 그렇지? 뭐 고점 뭐 누가 못 보냐, 지나간 거 가지고 말하면 누가 못 하냐. 제가 근데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하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딱 이 상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시젠 좋은 그림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5월 7일이네요. 딱 이 캔들이죠. 5월 7일날 시즌 언급드리면서 그림까지 이렇게 다 그려드렸어요. 선 엄청 많죠. 이만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이 며칠입니까? 5월 7일이네요. 그쵸?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약 60% 가까이 되는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67%인데 심지어 매도 자리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10만원 부근에서 일단 1차적인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바로 11만원까지가 아니라 14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다. 전고점까지는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13만 6천원대에서도 전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0% 가까이 되는 수익을 단기간에 스윙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냈던 거고,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제가 지나간 차트 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저는 반대로 또 제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실수했다고 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것도 말씀드렸죠. 안트로젠, 그쵸? 안트로젠 뭐 상한가 갔었는데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한가 간 날 여기 보세요. 상한가 간 날이죠. 상한가 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5월 20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20, 그쵸? 이날 왜 말씀을 드렸죠? 아예 내면적으로 이 내재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와그너 그레이드 1등급, 얘가 지금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한 치료제, 그거에 대해서 뭐 좋은 공시가 나와가지고 진또백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따라가기 매매로 사세요 하는 거는 사실 전문가로서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직 매출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포지션을 올려놓기에는 지금 너무 좋은 그림이다 라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런 라인대죠. 너무 좋은 그림까지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기존에 돌파해서 저항 지지받던 라인이고요. 기존에 지지받던 라인, 지지 라인이 깨지니까 다시 하단 박스권. 자, 이렇게 2019년 6월부터 하단 박스권으로 접어들어서 이제서야 다시 이 박스권을 탈피를 하고 올라왔으니 이 라인이 이제 굉장히 또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자. 왜? 일봉으로 접근했을 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죠? 일봉으로 접근했을 때 리스크가 크니까 다시 한번 54,000원, 5만원에서 54,000원 요 라인이 왔을 때,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꾸준하게 요 라인이 다시 눌림이 왔을 때, 지금은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왔을 때 매집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한다면 과거에 여기서 여기까지 12배였습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 12배가 올랐어요. 1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저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런 시세에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공시가 이날 뜬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안트로젠도 추후에 한번 우리가 또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단계다. 요거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갭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바닥을 좀 잘 만들어 주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200원 라인인데 최종적으로 37,200원을 이탈하면 갭을 다시 메꾸고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캔들을 음봉이지만 5일선 위로 올려놨고요. 그래서 최대한 5일에 가까운 38,000원 밑에서만 조금씩 사들여 본다라는 생각으로 스윙 접근하시기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는 임상 진행 중인 기업이긴 한데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의 뇌졸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이 환자가 이제 뇌출혈이 발생한 뒤에 3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쓰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환자를 발견하고 앰뷸런스로 이제 응급실에 오고, 그럼 거기서 기존의 어떤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이제 이 제약품에서 임상 중인 JPI-289라는 약까지 투여를 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 안에 보호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이 됐는데 지금 임상 좀 중간 단계에서 임상 이상의 코호트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도 안전성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최대 주주가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을 때 일단 그냥 느긋느긋하게라도 스윙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한 42,500원 라인까지 이렇게 짧은 폭만 좀 바라보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이렇게 좀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계속해서 공부며 뭐 매매며 또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번호로 이제 성함만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말 먹거리는 많아요. 사실 먹거리는 많은데 이제 시장과 또 업종과 이런 수급의 유동성을 좀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을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동안에 내가 매매하는 방식이 좀 많이 좀 잘못됐다. 나는 좀 돈을 버는 건 같은데 계좌가 안 불어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